네, 안녕하세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중에서 그 비삼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자는 그 2006년도 10월 달에 그 농지를 5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 약 16년간 그 보유를 하다가 농지 개발로 인해서 2022년도 12월 달에 10억 원의 양도를 하고 양도 차익 9억 5천만 원, 그리고 장기 보유 30% 공제를 하고 가세포전 그 6억 6천만 원에 그 납부세액 2억 4천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2,400만 원, 학계에서 세금을 그 2억 6,400만 원을 그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양도일은 사실상 그 연접시군에 거주를 했고, 그리고 제촌 그 자격 요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양도소득세를 그 사업용으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과세 감면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뭐 사업용으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됐는데, 과세관청에서 사실상 그 소득 기준, 즉 소득 기준 그 3,700만 원이 초과가 돼가지고 자격 기간에서 제외되면서 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가지고 10% 추가 납부할 세액에다가 가사세까지 추가로 9,100만 원이 고지 결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약 1억이 고지 결정된 것이죠. 그 사례자 양도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상 억울하고 어떻게 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면은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였지만은 과세관청에서 3,700만 원 그 소득 기준이 그로 해서 3,700만 원이 그 실제적으로 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납부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양도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즉 10억에 양도를 해서 세금을 거의 한 4억 가까이 이를 그 납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중하다 해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뭐 고민을 하는 사례였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뭐 성실납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그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그 사례를 살펴봤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그 소득세법 그 104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은 그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일 경우에는 그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인야일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그 관리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림, 보안님, 그리고 채종님, 시험님,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 비사업용 토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쉽게 말하면은 도시의 거주자가 시골에 땅을 보유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뭐 그런 예가 되겠죠. 여기에서 제촌이라 하면은 그 농지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그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그 제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자갱이라 하는 것은 상시의 그 농사일에 종사를 하거나 그 농작업의 절반 이상, 즉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쟁하는 것을 자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농지로서 뭐 비과세 감면을 받거나 또는 그 사업용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제총 그 자격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2016년도부터 뭐 정확하게는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죠. 2010 그날부터는 사업소득이나 총급여 소득이 그 3,700만 원을 받는다,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면은 그 3,700만 원이 그 발생한 기간에는 그 자기 기간에서 그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은, 즉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있다면은 비삼용 토지, 즉 경작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 사실상 그동안 소득이 있는 자가 사실상 제촌 자격 요건을 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세법을 보완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 기간, 즉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비삼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법에서는 2009년 그 3월 16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합산과세 중에서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면은 사업용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세율이 사실상 좀 높죠. 최저세율이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도소득의 비사업용일 경우에는 10% 사실 가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10%가 이래 부담을 한다면 실질적인 세율은 10억을 초과할 경우에 약 59.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10억일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하여튼 수익 금액이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부담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자 입장에서는 뭐 십몇 년 동안 사실상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인데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절반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죠. 부동산 거래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세수도 감소가 되고 했지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잠정적으로 또는 남아 이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 규정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2024년도 들어와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스톱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 활동이 있어서 위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재도 개편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다면은 좀 더 토지의 거래가 활성화돼서
경제가 조금 더좀더 우리 기계를 치면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돈의 흐름이 조금 활성화되고 좀그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삼중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공각의 세금상식 한광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